이 밤 나직이 읊조리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가족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도 수익을 만드는 사례들을 통해 부모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잘 전달되게 하는 비전을 실행하고 계신 신태순 작가님의 아들아 명심하거라. 잘 사는데 필요한 건 따로 있다. 라는 책입니다. 전작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라는 책으로 많은 인플루언서에게 영향을 준 저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면서도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고 혹사하지 않고 행복하게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알려주는 책 아들아 명심하거라. 잘 사는데 필요한 건 따로 있다. 지금 낭독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아들아, 영혼 없다는 표현을 너도 들어봤는지 모르겠구나. 재밌는 표현이지만 생각해보면 무섭게 느껴지는 말이다. 한 번은 어떤 배우가 드라마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연기의 핵심이 바로 영혼 없음이라고 하더구나. 그러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를 보며 실제 간호사 같다고 공감을 했다. 영혼 없이 사람을 상대해야 나를 지키고 하루를 버틸 수 있을 만큼 고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러다 보니 영혼 없는 AI가 전화나 메시지에 응대하는 시대가 온 거겠구나 싶다. AI가 사람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 사라지다 보니 AI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닌지 서늘한 생각마저 든다. 아들아, 영혼 없이 살아도 되거나 혹은 영혼 없이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 왔어도 꼭 그리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오히려 이런 시대가 올수록 영혼을 챙기는 인간적인 사람이 더욱 귀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제가 지치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빠는 네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간적으로 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힘들면 도망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이다. 엄청난 상처를 받고도 버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미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네 감정이 불편하다면 불편한 감정도 세련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면서 더 인간적인 대응을 연습하자. 앞으로 많은 게 AI로 대체되더라도 대체될 수 없는 강력한 너만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코딩을 배워서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 생존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매우 공감되는 이야기고 코딩은 익히면 좋다고 아빠도 생각한다. 그래서 아빠도 여러 번 코딩을 배우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번번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좌절했다. 그런데 아빠같이 코딩을 배우기 어려운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되는 게 마땅한 걸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계속 발전해도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 존재한다. 아빠는 세상의 발전을 다 따라가지 못해도 본질을 잊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사람 주위로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믿는다. AI가 더 많은 것들을 움직일 세상에서 살아갈 네가 코딩 기술을 배우기 전에 네 영혼을 지키는 방법부터 익히길 바란다. 아빠 나름의 영혼을 지키는 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줬으면 좋겠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꺼이 상처도 받고
상처도 줘보거라.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자주 표현해라. 네 감정에 솔직하면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마찰들은 솔직함을 세련되게 표현한 법을 배우게 만들어준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솔직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 오랜 시간 솔직해지는 법을 모르고 살았다. 솔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아빠의 영혼을 점점 지워갔고 아빠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아빠는 솔직해지는 선택을 계속 연습했다. 그런 선택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세련되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다 너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고 너의 그 솔직한 감정 표현과 변화무쌍한 감정 변화에 아빠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네 덕분에 아빠는 한 번 더 솔직해지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단다. 어른이 되어 가면서 솔직함이 옅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솔직해지는 선택을 해보자꾸나. 그저 지금 네가 아빠에게 하듯이 감정에 솔직하고 더 표현해 주렴. 아빠도 너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덕분에 AI가 더 많은 영혼을 대체하는 세상이 와도 네 영혼이 더 빛을 발할 거라 믿는다. 모든 것은 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아빠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한 분들의 크고 작은 고민을 약 10년간 들어왔다. 최근 2년 반 동안 아빠가 공식적으로 받은 질문이 정리된 엑셀 파일을 보니 6,000개가 넘게 있었다. 이 정도면 아빠가 얼마나 다양한 질문을 받고 답변해야 하는지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보다 보면 패턴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 패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다. 제가 무엇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경험, 학력, 인맥, 자본, 능력, 시간, 체력, 지능 등 놀랍게도 이런 내용을 담은 질문들이 20-3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길게 들어보면 이미 충분히 가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족해 보인다고 믿고 그런 믿음을 계속 강화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의 냉정한 평가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무의식에 내재화되어 시간이 갈수록 이런 현상은 강화된다. 결핍은 그것을 채우려는 동기를 만들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결핍 그 자체보다는 결핍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아빠는 결핍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가진 경우를 많이 봐왔고 그것은 보통 좋은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세상이 자신으로부터 빼앗아간 것들 때문에 결핍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약자이고 피해자라고 믿으면서 이런 결핍을 누군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심리의 왜곡 같은 경우이다. 결핍은 있지만 이런 식의 관점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을 회피할수록 위로에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그 상황에 안주하고 싶어진다. 안주하는 상황에 대해 또 핑계를 대기 위해
자신의 결핍을 더 내세우고 세상을 탓하는 데 시간을 쓰니 자신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마저 곁을 떠나게 만든다.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결핍을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리는 만무하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빠는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를 할 수 있다. 누구나 각자만의 세계에서 남들은 절대 모르는 힘든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더 궁지로 모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겐 무조건적인 위로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 만약 무엇이 없어서 창업을 할 수 없다거나 부자가 못 된다고 말하는 게 진실이라면 무엇이 없는 사람은 모두 가난해야 하고 그런 사람 중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10분만 검색을 해봐도 이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0분만 찾아봐도 진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핑계를 가지고 10년, 20년간 자신을 불행한 사람, 일방적으로 피해만 본 사람으로 규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아빠라고 다르지 않았다. 아빠도 세상에 불만이 많았고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허탈감도 심했던 사람이었다. 성인이 된 후에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은 학창시절에 기대했던 현실과는 많이 달랐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줬던 어른들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했다. 요즘 성인이 되는 세대도 이와 비슷한 배신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는 1도 없고 오직 세상이 나를 속였다는 울분만 가득했고 어른들의 탓만 하기 바빴다. 그래야 어른들한테 큰소리 칠 수 있었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휘청거릴 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었다. 내가 책임지고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마음은 없고 주변에 이런 불쌍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원망만 했다. 하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는 사람부터 챙긴다는 말을 너도 알 거다. 스스로 피해자로 규정짓고 세상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들을 화풀이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 돕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스스로의 한계를 제약하는 선택을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그게 현실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이 없는 건 변하지 않고 불리한 건 사실이니까요. 맞다. 이런 믿음이 이런 책 한 번 본다고 단번에 달라질 리가 없다. 그래서 아빠는 단번에 관점을 바꾸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아빠도 계속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런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정신과 체력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혼자 남은 것 같은 극도로 외로운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인 관점이기 때문이다. 쉽게 이런 관점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죽음에 가까워져야 사람은 변한다는 말이 있다. 꼭 생명이 꺼져가는 죽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생 믿고 살던 세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나 고집을 피우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내 세계의 죽음이라 볼 수 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남 탓할 힘도 남지 않은 상태까지 갔을 때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바닥을 마주할 수 있고 자신의 민낯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그런 순간에 가서야 살기 위해 관점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그나마 생긴다. 그런 순간에 가서야 자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삶을 유지할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숨을 쉬는 자신을 보며 공기에 감사하고 반짝이는 자연을 비춰주는 눈에 감사하게 된다. 마음만 먹으면 현재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강의를 끊임없이 찾을 수 있고
언제든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주는 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발견할 수 있다. 걸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가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운전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가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글을 써서 올리면 언제든 내 생각과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블로그에 감사하게 되고, 사진 찍어 올리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감사하게 된다. 무엇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하고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이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걸 인정하면 평생 자신을 지탱한 과거가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순간 내가 버텨온 과거에 대한 사망 선고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설령 자신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주고 큰 돈을 잃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선택이라도 말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동안에 유지해온 자신의 심리적 감옥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바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심리적 감옥은 강력하고 튼튼하다. 무엇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공평하지 않은 세상 탓을 하면 할수록 심리적 감옥의 최창살은 더욱 튼튼해져만 간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예상 못한 피해를 입고 사는 일도 종종 생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알고 전부 대비하면서 살 수는 없다. 벌어질 일은 벌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벌어질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만 유일하게 네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기회를 보는 해석을 하고 성과를 낸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도전하지 않을 핑계만 댄다면 무의식적으로 감옥 안을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어갈 뿐이다. 잊지 말거라. 모든 것은 네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육아를 하며 10개 넘는 회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네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까지 거의 매일 너를 데려다 주다 보니 선생님들이 아빠를 신기하게 보시더구나. 왜 등원버스를 안 태우고 아빠가 매일 데려다 줄까? 아빠가 백수인가? 너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유치원에 매일 엄마랑 등원하는 친구는 간혹 있어도 아빠랑 등원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을 거다. 또 네가 유치원에 가지 않는 평일 낮에 오락실에 가거나 동물원에 가거나 키즈카페에 가서 아빠가 같이 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올 거다. 네가 엄마 아빠에게 선물처럼 오고 나서부터 아빠는 쭉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걸까? 네가 자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 지금 이 페이지의 내용들이 그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첫째, 아빠는 한 번에 몰아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하거나 중요한 미팅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는 식이다. 사업 코칭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짧게 통화 나누면서 상대의 문제를 파악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미션을 정한다. 중간중간 궁금한 게 생기면 카톡으로 질문을 받지만 웬만하면 정해진 미션 진도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정해진 일정에 다시 진도를 정해서 직접 액션을 취하도록 한다. 아빠가 정해진 일정만 소화해도 나머지 시간 동안에 상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정을 최소로 잡아놓고 그때만 몰입하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다른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런 흐름에 무의식적으로 맞춰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데 익숙해졌다. 둘째, 아빠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만 고집했다. 아빠는 배우는 걸 무척 좋아한다. 그리고 혼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주변에 그것을 전파했을 때 쾌감을 얻다 보니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다. 책 쓰기 강의, 마케팅 강의, 홈페이지 제작, 영상 제작, 카드 뉴스 제작, 아이템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 설계, 카피라이팅, 자동화 퍼널 설계, 뉴스레터 설계 등등 무자본 창업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아빠 혼자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무척 많아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아빠가 제일 잘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것이 콘텐츠 제작과 이를 활용한 마케팅 자동화 분야다. 아빠는 어떤 낯선 아이템이라도 누구보다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 기획을 잘할 자신이 있고 고객 유입을 만들기 위한 마케팅 퍼널 설계를 할 수 있다. 잘 모르는 분야면 모르는 대로 고객 입장에서 풀어가면 되었고, 아는 분야면 아는 대로 기존 고객의 반응을 찾고 기획하면 되었다. 재미난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고 본인 아이템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아빠는 그런 분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서 고객에게 필요한 콘텐츠로 기획을 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고민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빠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면 훌륭한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더 발전시키면 된다. 즉, 아빠가 전체적인 콘텐츠 기획과 퍼널에 대한 큰 방향을 풀어나가면 실무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팀이 있는 곳과 협업하거나 팀이 없어도 자금이 있어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는 곳이면 상관이 없었다. 보통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고객 유입을 만드는 자동화 퍼널 설계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빠는 전체 방향 설계를 하고 진행하면서 중간 피드백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고객 유입이 되는 부분은 설계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게 적어도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기 좋은 형태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것저것 애매하게 손을 댈 수도 있지만 시공간 제약을 가장 덜 받으면서 창의성을 요하는 핵심 파트를 캐치하고 경험이 쌓일수록 부가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쪽으로만 집중했다. 다른 업무들에도 욕심을 부렸으면 아빠가 지금 하는 핵심 업무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고 대부분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광고비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만 집중해서 능력을 키웠다. 몇 년간 다양한 사업군에서 이런 문제 해결 사례를 만들다 보니 다른 사람이 한 달 해야 할 고민을 10분 만에도 풀어낼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이 있어도 하나를 좁게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아빠의 전문성을 만들었고 누구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 아빠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란다. 셋째, 아빠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분들 위주로 함께 일을 한다. 아빠는 육아를 하면서 영감을 얻고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책과 강의에서 외쳐오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컨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빠의 이런 목소리에 무척 공감하는 분들도 많았다. 물론 이런 외침을 오래 지속해왔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는 행동을 꾸준히 하면서 지금같이 너를 위한 책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분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아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제안을 주시는 분들하고만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너와 시간을 오래 보내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인맥이 많아서 유리한 거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다. 아빠가 만약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 사업가분들과 일을 한다면 더 크고 많은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아빠의 이런 집돌이 성격을 이해해주고 본인 역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술자리나 불필요한 미팅 자리를 안 만드는 분을 만나기는 어렵다. 인맥보다는 꾸준히 아빠의 육아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노출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술자리도 안 나가고 미팅도 잘 안 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맥을 쌓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니 인맥 덕분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아빠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분들하고만 주로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어서 오히려 인맥이 좁은 편에 가깝다. 아빠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설정해 두고 그렇게 사는 데 필요한 전략들을 하나씩 찾고 실험하면서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주고 아빠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분들이 나타나 계속해서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단기적 수익으로 끝나는 경우, 지분으로 받는 경우, 꾸준히 수익을 나누는 경우, 정해진 돈을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경우, 혹은 아빠가 역으로 투자하는 경우 등 정형화된 방식은 없지만 아빠는 지금 너와의 일상을 지키면서도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을 더 늘려가도 괜찮은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끝으로 이것만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있어서 너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게 아니라 너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지금 같은 능력을 개발했다는 것을 말이다. 백조 번 할아버지도 $40 주식으로 시작했다. 부자 되는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단다. 바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다. 아빠도 대학생 때 주식에 관심 가지면서부터 워렌 버핏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다. 그분의 이야기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수십 년째 다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보면 돈을 불리는 법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자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본질을 전파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푼도 갖고 있지 말라. 라고 한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워렌 버핏은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100조가 넘는 자산을 가진 워렌 버핏의 첫 투자는 11살 때부터 시작되었다. $38를 주고 산 주식을 $40에 팔고 첫 수익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그 주식이 $20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장기로 주식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너도 점점 더 알게 되겠지만 돈을 효율적으로 벌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복리의 힘이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개념이다. 처음 이자가 붙을 때는 돈이 불어나는 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을 초월해서 돈이 불어나는 효과를 만드는 게 바로 복리의 힘이다. 91세인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100조가 넘는 자산의 90% 이상이 65세 이후부터 복리에 의해 쌓인 자산이라고 하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면 워렌 버핏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돈 번 사람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사실 아빠도 너에게 지금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아빠가 처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급등할 것 같은 주식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거의 매번 잃었다. 또 비밀 정보를 얻었다는 친구의 추천을 통해서 주식을 샀다가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내가 선택했으니 남 탓도 못하고 소가리를 한 적이 여러 번이다. 주식책을 독파하며 기술 분석 같은 것을 배우니 주가 예측이 쉬워 보이는 착각에 빠져 시간과 비용도 많이 날렸다. 그러다 심리를 배제한다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최고의 투자 규칙을 발견하겠다고 강의를 듣기도 했다. 너무 한심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분들도 비슷한 실수를 하면서 번번이 번 돈을 재테크로 크게 잃곤 하더구나. 운 좋게 단기 투자로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금방 돈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면서 흥분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주변에 자산을 불렸다는 투자 전문가와 인맥이 생기면 그들을 통해서 쉽게 돈 벌 기회가 생길 것 같은 기대감에 사치품에 눈이 먼저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한 방에 큰 돈을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도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그렇게 계속 좋은 정보를 쫓다가 단기 투자로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돈을 걸었다가 번 돈 이상을 잃었다는 소식은 한참 뒤에 들려오곤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익을 얻을 때는 부풀려서 자랑을 하지만 잃을 때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들 단기 투자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빠가 단기 투자만 고집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면 그들 역시 장기 투자가 좋다는 것도 알겠고 복리가 큰 돈을 벌어다 준다는 이야기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 일주일, 한 달 안에 초대박을 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장기 투자를 선뜻 선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고집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단기 투자로 시간과 비용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날려보고 치열하게 마음고생을 해보다 욕심을 내려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 너는 단기 투자로 돈 벌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과 손해를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단기 투자로 돈 버는 방식으로는 오래 즐기면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인지했으면 좋겠다. 설령 주변에 단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거라. 아빠도 그렇게 돈 벌었다는 전문가를 여러 명 만나봤지만 그 방식으로 끝까지 자기 이름을 걸고 오래 가는 사람을 보기는 어려웠다. 단기간에 반짝 돈 벌었다고 하는 공식들은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변화 속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시퍼런 칼날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워렌 버핏은 어릴 때부터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좋은 주식을 계속 사모으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다. 그렇게 모인 주식들이 배당금을 주고 그것을 재투자하면서 복리로 돈이 불어나다 보니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아빠가 복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가도 결국엔 무시 못할 거대한 자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높은 연봉을 받지 않더라도 적은 돈부터 습관적으로 좋은 주식을 사모으면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복리는 평등의 다른 말이라고 느껴진다.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복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의 가치는 오직 시간이 지나서만 확인할 수 있다. 시작하는 순간에 그 가치를 온전히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아빠가 이렇게 장기 투자를 강조해도
네가 그 가치를 아빠가 느끼는 만큼 위대하게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빠 역시 장기 투자로 나름 수익을 만든 경험이 있지만 그것이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부를 가져왔다고 말할 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너에게 장기 투자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글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네가 단기 투자의 마음이 너무 끌린다면 실제로 관련 공부도 하고 크고 적은 돈을 벌고 잃어보는 경험도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단기 투자로 돈을 잃어보라는 말인가요? 맞다. 물론 일부러 까먹을 필요는 없고 일부러 단기 투자를 선택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 투자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러면서도 벌었던 돈을 한 번에 다 잃기도 좋은지 일부라도 경험하면 장기 투자의 가치를 좀 더 잘 알게 될 거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시행착오 없이 장기 투자의 가치를 체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주변에서 단기 투자와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한 방에 크게 벌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너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 주식 보유로 인해서 1000%대 수익을 보는 경우를 네가 최대한 어릴 때 경험해주고 싶어서 네 이름으로 이미 복리 투자를 하고 있다. 딱 한 번만 이런 경험을 하면 애쓰지 않고도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 거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나요? 이쯤 되면 네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았다. 앞서 살짝 이야기했지만 아빠는 네 이름으로 벌써 장기 투자를 시작했단다. 이번 챕터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더 나눠보기로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구나. 시간을 활용해서 복리로 돈을 벌어야 적은 돈으로도 여유를 부리면서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길 바란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단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뭔가 그럴듯한 말 같지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살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굳이 이 말을 안 믿고 살 필요가 없더구나. 그냥 그게 현실이 돼버리니까 말이다. 여기서 잠깐.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식의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사물, 사건들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 얼마만큼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스펙트럼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진다. 아빠가 얼마나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외부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네가 안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 아빠가 이런 인식을 가질 때까지는 꽤 오랜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다. 아빠는 세상이 정해주는 답에 대한 저항감과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로 20대 후반을 보냈다.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은 없으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라고 확신에 찬 듯 말하고 자신이 했던 말도 기억 못하는 무책임한 어른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그런 어른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 했고 다른 답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씩 보이는 게 있었다. 뭔가 엄청난 게 보였을 것 같지 않니? 그것은 바로 그들과 별다를 게 없는 나의 모습이었다. 아빠 역시 확신에 차서 무책임한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스스로 그 길을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할수록 마음에 그 길을 더 자주 떠올리고 있었다. 결국 아빠가 닮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사실은 그와 가장 연결이 되는 길이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며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실패와 가까워지는 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할수록 약간의 위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서로의 가장 밑바닥을 보이면서 헤어지게 된다. 자신이 극심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차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차별을 돌려주는 상태에 있곤 한다. 아빠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닭에서 달걀이 나오는 일이 진리이고 달걀에서 닭이 나오는 것도 진리다. 모두 연결되어 돌고 도는 세상에서 지금 벌어진 한 사건의 단면만 보고 모든 해석을 끝내고 감정적 반응을 해버리는 건 또다시 돌고 도는 고통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돌고 도는 고통에 씨앗을 뿌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변까지 괴롭히면서 그 씨앗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모두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그 반대로 생각하는 방식이다. 돌고 돌아 나에게 더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 나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긴다고 믿고 살며 반복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계속 그런 세상만 탄탄하게 구축하며 살아간다. 내가 너무 꼴보기 싫은 상태의 모습은 사실 나 자신이 꽁꽁 숨기고 싶은 스스로의 모습에 가깝다. 외면하고 감추고 싶어서 어두운 마음속에 꼭꼭 숨겨뒀는데 상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고 있으니 샘도 나고 억울해서 꼴보기가 싫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실은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솔직하지 않게 살수록 나 자신을 화나게 만들고 자신이 숨기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사람과 계속 크고 작은 사건들로 엮이게 된다. 나 자신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연결된 사람과 계속 트러블이 반복된다. 아빠는 각 계층에서 성공한 분들과 격없이 만나는데 그런 날엔 그분들의 힘든 이야기를 오래 듣다 오곤 한다. 그분들이 오랜 시간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중인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반짝이는 명품과 자극적인 게임과 술과 이성밖에 없는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아빠는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고객보다 사업가 자신을 먼저 즐겁게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해왔다. 이 말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하늘에 맡기라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과도 통한다. 스스로 즐거울 줄 알아야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런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고객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즐거워진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결과까지 자기가 무조건 완벽하게 매듭 지으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 그런 부담을 안고 살게 된다. 눈으로 보이는 단기 성과는 좋을지 몰라도 인생 전반으로 보자면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매번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일이 아니다. 당장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돌고 돌아 나에게 또 다른 형태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항상 불행하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은 네가 불러들인 결과다. 그런데 지금 네가 보는 현실이 최악 중의 최악이라면 기분이 너무나 더러울 것이다. 난 이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 돌고 돌면서 네가 부른 현실이
너에게 돌아오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네가 정말로 원했던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면 그 세상은 지금 어느 반환점을 돌아 너에게 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 세상은 네가 생각했던 것과 모습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는 중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네 인생이 최악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순간 네가 기대하던 세상은 너를 향해 오던 길을 멈추고 지금 네가 부른 또 다른 최악의 현실이 다가올 준비를 한다. 그렇게 네가 반복해서 불러들인 결과들이 쌓여서 네 앞에 더 자주 나타나게 만든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돌고 돈다. 지금 말한 이야기를 온전히 다 믿지 않아도 괜찮다. 아빠 역시 책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로 살면서 실험을 해보았다. 사실 그런 말에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빠가 20대 후반에 맞이한 현실은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아빠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빠는 매일 너와 유치원에 가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잠이 들고 원할 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현실을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다. 아빠 주변에는 서로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소중한 인연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분들 역시 아빠처럼 출퇴근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고객을 선택하면서 돈을 버는 삶을 꾸려가고 있다. 너는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다. 네가 없을 때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혼 이후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빠를 믿지 못하면 꼭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할 정도다. 아빠와 엄마에겐 이게 현실이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세상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믿고 사는 게 바로 이 비현실적인 현실에서 살게 된 강력한 원인이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빠가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부분들은 세상이 전부 연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실험에서부터 시작된 게 큰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 아빠와 엄마에게 연결되어 세상에 와주어서 고맙다 아들아. 인맥은 쫓아다닌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빠가 지금 사람들과 거의 약속을 잡지 않고 너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단계에 올 수 있었던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빠가 오랜 시간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기대 같은 게 낮아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운이 좋게도 아빠가 잘 되길 바라는 분들 덕분에 어린 나이에 아빠가 만나기 어려운 성공하고 유명한 사업가, 연예인, 강사분들도 많이 만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솔직히 고백하면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과 친해지면 뭐라도 득이 될 거라는 욕심이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아빠를 불러주고 또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하면 그 인연을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무리하게 약속을 잡기도 했었다. 당연히 아빠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새로운 분야의 인맥을 빠르게 늘려가기에 유리한 환경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빠는 그런 시간에 조금씩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은 우선 아빠에게 원인이 있다. 왜냐면 혼자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모든 면에서 아빠의 기대치를 충족해야 하는 의무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사석에서는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의 배신감이 든 게 사실이었다. 정의롭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딩을 하고 유명세를 얻었지만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볼 때마다 조금씩 그런 자리들이 불편해졌다. 나중에는 멀쩡한 사람도 선입감을 품고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아빠는 유명인과 인맥을 쌓는 것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둘째,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주면 좋겠다. 사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좋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주변이 자신을 당연히 도와야 하고 자신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 분들의 성공 이야기는 화려하지만 주변에 덕은 없고 자신이 혼자 잘나서 잘된 것만 강조된다. 아빠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감을 얻기보다는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관계를 유지해봤자 굳이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이 역시 아빠가 포용력이 조금 더 있었다면 더 잘 받아들였을 테지만 그런 불편한 자리에서 멀쩡한 얼굴로 있는 게 아빠는 더 힘들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아도 찜찜한 일이 생길 것이고 도움을 줘도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거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 셋째,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연결되는 소중한 인연이 계속 나타났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조용하게 실력을 키우고 돈을 벌고 기업을 키우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존재한다. 아빠도 사람을 안 만나고 묵묵히 콘텐츠를 만들고 실력을 키우고 있으니 비슷한 성향인 분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연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런 분들은 당장 일을 크게 벌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지도 않았고 그저 오래 알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 같이 조인해 보자고 편안하게 제안을 주는 시기였다. 아빠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배려를 해주시다 보니 굳이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아빠가 잘하는 컨텐츠 관련 업무만 처리하면 같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인맥을 쌓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보니 아빠는 마음 편하게 너와 시간을 오래 보내고 있는 거란다. 그래도 가끔은 긴장감을 주는 선배 사업가분을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빠가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말하는 주문이 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 사람이다. 화려한 과거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서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해보고 가까워지면서 인간적인 모습도 보고 하니 결국 그들도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아빠도 모르게 하고 있더구나. 그래서 이 말을 중얼거리면 어려운 분과의 자리에서 긴장이 좀 덜 되고 만남의 시간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곤 했다. 여기서 하나 더 좋은 마법 같은 주문이 있다. 만나도 내가 밥 사면 되고 도움 안 받고 내가 도움 주면 된다. 은사님이 알려주신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당당하게 아빠가 할 말을 하게 되고 비위 맞추느라 애쓰지 않게 되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고 긴장하지 않는다고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었지만 어차피 매번 긴장한 상태로는 아빠도 오래 인연을 이어가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선택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밥은 몰래 화장실 가면서 아빠가 결제하니 마음의 빚도 덜하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도 최대한 원래 아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편하게 오래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되더구나. 불필요한 술자리, 접대, 모임을 지속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인연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자유도는 높아졌고 아빠와 결이 잘 맞고 비슷한 성향의 분들과 프로젝트를 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맥을 만들고 불편한데 억지로 쫓아다니면서 인맥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 그 방식으로만 돈을 벌 수 있거나 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익숙해진다.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끌려다니듯이 인맥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인맥이 아니다. 혹시 술자리와 무리한 약속을 통해서만 인맥을 이어가는 게 힘들 때 자책하기보다는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인맥을 이어가는 길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떠올렸으면 좋겠구나. 끊어지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면서 무리하게 이어가는 인맥은 애초에 미련 없이 끊어버리면 그 자리를 좀 더 편하게 이어갈 인맥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도 언젠가 네가 경험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이 밤 나직이 읊조리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가족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도 수익을 만드는 사례들을 통해 부모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잘 전달되게 하는 비전을 실행하고 계신 신태순 작가님의 아들아 명심하거라. 잘 사는데 필요한 건 따로 있다. 라는 책입니다. 전작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라는 책으로 많은 인플루언서에게 영향을 준 저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면서도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고 혹사하지 않고 행복하게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알려주는 책 아들아 명심하거라. 잘 사는데 필요한 건 따로 있다. 지금 낭독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아들아, 영혼 없다는 표현을 너도 들어봤는지 모르겠구나. 재밌는 표현이지만 생각해보면 무섭게 느껴지는 말이다. 한 번은 어떤 배우가 드라마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연기의 핵심이 바로 영혼 없음이라고 하더구나. 그러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를 보며 실제 간호사 같다고 공감을 했다. 영혼 없이 사람을 상대해야 나를 지키고 하루를 버틸 수 있을 만큼 고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러다 보니 영혼 없는 AI가 전화나 메시지에 응대하는 시대가 온 거겠구나 싶다. AI가 사람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 사라지다 보니 AI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닌지 서늘한 생각마저 든다. 아들아, 영혼 없이 살아도 되거나 혹은 영혼 없이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 왔어도 꼭 그리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오히려 이런 시대가 올수록 영혼을 챙기는 인간적인 사람이 더욱 귀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제가 지치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빠는 네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간적으로 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힘들면 도망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이다. 엄청난 상처를 받고도 버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미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네 감정이 불편하다면 불편한 감정도 세련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면서 더 인간적인 대응을 연습하자. 앞으로 많은 게 AI로 대체되더라도 대체될 수 없는 강력한 너만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코딩을 배워서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 생존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매우 공감되는 이야기고 코딩은 익히면 좋다고 아빠도 생각한다. 그래서 아빠도 여러 번 코딩을 배우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번번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좌절했다. 그런데 아빠같이 코딩을 배우기 어려운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되는 게 마땅한 걸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계속 발전해도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 존재한다. 아빠는 세상의 발전을 다 따라가지 못해도 본질을 잊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사람 주위로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믿는다. AI가 더 많은 것들을 움직일 세상에서 살아갈 네가 코딩 기술을 배우기 전에 네 영혼을 지키는 방법부터 익히길 바란다. 아빠 나름의 영혼을 지키는 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줬으면 좋겠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꺼이 상처도 받고 상처도 줘보거라.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자주 표현해라. 네 감정에 솔직하면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마찰들은 솔직함을 세련되게 표현한 법을 배우게 만들어준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솔직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 오랜 시간 솔직해지는 법을 모르고 살았다. 솔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아빠의 영혼을 점점 지워갔고 아빠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아빠는 솔직해지는 선택을 계속 연습했다. 그런 선택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세련되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다 너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고 너의 그 솔직한 감정 표현과 변화무쌍한 감정 변화에 아빠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네 덕분에 아빠는 한 번 더 솔직해지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단다. 어른이 되어 가면서 솔직함이 옅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솔직해지는 선택을 해보자꾸나. 그저 지금 네가 아빠에게 하듯이 감정에 솔직하고 더 표현해 주렴. 아빠도 너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덕분에 AI가 더 많은 영혼을 대체하는 세상이 와도 네 영혼이 더 빛을 발할 거라 믿는다. 모든 것은 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아빠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한 분들의 크고 작은 고민을 약 10년간 들어왔다. 최근 2년 반 동안 아빠가 공식적으로 받은 질문이 정리된 엑셀 파일을 보니 6,000개가 넘게 있었다. 이 정도면 아빠가 얼마나 다양한 질문을 받고 답변해야 하는지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보다 보면 패턴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 패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다. 제가 무엇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경험, 학력, 인맥, 자본, 능력, 시간, 체력, 지능 등 놀랍게도 이런 내용을 담은 질문들이 20-3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길게 들어보면 이미 충분히 가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족해 보인다고 믿고
그런 믿음을 계속 강화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의 냉정한 평가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무의식에 내재화되어 시간이 갈수록 이런 현상은 강화된다. 결핍은 그것을 채우려는 동기를 만들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결핍 그 자체보다는 결핍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아빠는 결핍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가진 경우를 많이 봐왔고 그것은 보통 좋은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세상이 자신으로부터 빼앗아간 것들 때문에 결핍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약자이고 피해자라고 믿으면서 이런 결핍을 누군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심리의 왜곡 같은 경우이다. 결핍은 있지만 이런 식의 관점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을 회피할수록 위로에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그 상황에 안주하고 싶어진다. 안주하는 상황에 대해 또 핑계를 대기 위해 자신의 결핍을 더 내세우고 세상을 탓하는 데 시간을 쓰니 자신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마저 곁을 떠나게 만든다.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결핍을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리는 만무하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빠는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를 할 수 있다. 누구나 각자만의 세계에서 남들은 절대 모르는 힘든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더 궁지로 모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겐 무조건적인 위로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 만약 무엇이 없어서 창업을 할 수 없다거나 부자가 못 된다고 말하는 게 진실이라면 무엇이 없는 사람은 모두 가난해야 하고 그런 사람 중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10분만 검색을 해봐도 이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0분만 찾아봐도 진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핑계를 가지고 10년, 20년간 자신을 불행한 사람, 일방적으로 피해만 본 사람으로 규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아빠라고 다르지 않았다. 아빠도 세상에 불만이 많았고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허탈감도 심했던 사람이었다. 성인이 된 후에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은 학창시절에 기대했던 현실과는 많이 달랐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줬던 어른들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했다. 요즘 성인이 되는 세대도 이와 비슷한 배신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는 1도 없고 오직 세상이 나를 속였다는 울분만 가득했고 어른들의 탓만 하기 바빴다. 그래야 어른들한테 큰소리 칠 수 있었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휘청거릴 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었다. 내가 책임지고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마음은 없고 주변에 이런 불쌍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원망만 했다. 하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는 사람부터 챙긴다는 말을 너도 알 거다. 스스로 피해자로 규정짓고 세상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들을 화풀이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 돕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스스로의 한계를 제약하는 선택을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그게 현실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이 없는 건 변하지 않고 불리한 건 사실이니까요. 맞다. 이런 믿음이 이런 책 한 번 본다고 단번에 달라질 리가 없다. 그래서 아빠는 단번에 관점을 바꾸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아빠도 계속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런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정신과 체력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혼자 남은 것 같은 극도로 외로운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인 관점이기 때문이다. 쉽게 이런 관점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죽음에 가까워져야 사람은 변한다는 말이 있다. 꼭 생명이 꺼져가는 죽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생 믿고 살던 세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나 고집을 피우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내 세계의 죽음이라 볼 수 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남 탓할 힘도 남지 않은 상태까지 갔을 때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바닥을 마주할 수 있고 자신의 민낯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그런 순간에 가서야 살기 위해 관점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그나마 생긴다. 그런 순간에 가서야 자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삶을 유지할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숨을 쉬는 자신을 보며 공기에 감사하고 반짝이는 자연을 비춰주는 눈에 감사하게 된다. 마음만 먹으면 현재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강의를 끊임없이 찾을 수 있고 언제든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주는 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발견할 수 있다. 걸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가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운전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가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글을 써서 올리면 언제든 내 생각과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블로그에 감사하게 되고 사진 찍어 올리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감사하게 된다. 무엇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하고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이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걸 인정하면 평생 자신을 지탱한 과거가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순간 내가 버텨온 과거에 대한 사망 선고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설령 자신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주고 큰 돈을 잃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선택이라도 말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동안에 유지해온 자신의 심리적 감옥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바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심리적 감옥은 강력하고 튼튼하다. 무엇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공평하지 않은 세상 탓을 하면 할수록 심리적 감옥의 최창살은 더욱 튼튼해져만 간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예상 못한 피해를 입고 사는 일도 종종 생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알고 전부 대비하면서 살 수는 없다. 벌어질 일은 벌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벌어질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만 유일하게 네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기회를 보는 해석을 하고 성과를 낸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도전하지 않을 핑계만 댄다면 무의식적으로 감옥 안을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어갈 뿐이다. 잊지 말거라. 모든 것은 네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육아를 하며 10개 넘는 회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네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까지 거의 매일 너를 데려다 주다 보니 선생님들이 아빠를 신기하게 보시더구나. 왜 등원버스를 안 태우고 아빠가 매일 데려다 줄까? 아빠가 백수인가? 너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유치원에 매일 엄마랑 등원하는 친구는 간혹 있어도 아빠랑 등원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을 거다.
또 네가 유치원에 가지 않는 평일 낮에 오락실에 가거나 동물원에 가거나 키즈카페에 가서 아빠가 같이 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올 거다. 네가 엄마 아빠에게 선물처럼 오고 나서부터 아빠는 쭉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걸까? 네가 자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 지금 이 페이지의 내용들이 그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첫째, 아빠는 한 번에 몰아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하거나 중요한 미팅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는 식이다. 사업 코칭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짧게 통화 나누면서 상대의 문제를 파악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미션을 정한다. 중간중간 궁금한 게 생기면 카톡으로 질문을 받지만 웬만하면 정해진 미션 진도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정해진 일정에 다시 진도를 정해서 직접 액션을 취하도록 한다. 아빠가 정해진 일정만 소화해도 나머지 시간 동안에 상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정을 최소로 잡아놓고 그때만 몰입하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다른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런 흐름에 무의식적으로 맞춰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데 익숙해졌다. 둘째, 아빠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만 고집했다. 아빠는 배우는 걸 무척 좋아한다. 그리고 혼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주변에 그것을 전파했을 때 쾌감을 얻다 보니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다. 책 쓰기 강의, 마케팅 강의, 홈페이지 제작, 영상 제작, 카드 뉴스 제작, 아이템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 설계, 카피라이팅, 자동화 퍼널 설계, 뉴스레터 설계 등등 무자본 창업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아빠 혼자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무척 많아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아빠가 제일 잘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것이 콘텐츠 제작과 이를 활용한 마케팅 자동화 분야다. 아빠는 어떤 낯선 아이템이라도 누구보다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 기획을 잘할 자신이 있고 고객 유입을 만들기 위한 마케팅 퍼널 설계를 할 수 있다. 잘 모르는 분야면 모르는 대로 고객 입장에서 풀어가면 되었고 아는 분야면 아는 대로 기존 고객의 반응을 찾고 기획하면 되었다. 재미난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고 본인 아이템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아빠는 그런 분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서 고객에게 필요한 콘텐츠로 기획을 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고민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빠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면 훌륭한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더 발전시키면 된다. 즉, 아빠가 전체적인 콘텐츠 기획과 퍼널에 대한 큰 방향을 풀어나가면 실무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팀이 있는 곳과 협업하거나 팀이 없어도 자금이 있어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는 곳이면 상관이 없었다. 보통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고객 유입을 만드는 자동화 퍼널 설계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빠는 전체 방향 설계를 하고 진행하면서 중간 피드백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고객 유입이 되는 부분은 설계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게 적어도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기 좋은 형태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것저것 애매하게 손을 댈 수도 있지만 시공간 제약을 가장 덜 받으면서 창의성을 요하는 핵심 파트를 캐치하고 경험이 쌓일수록 부가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쪽으로만 집중했다.
다른 업무들에도 욕심을 부렸으면 아빠가 지금 하는 핵심 업무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고 대부분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광고비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만 집중해서 능력을 키웠다. 매년간 다양한 사업군에서 이런 문제 해결 사례를 만들다 보니 다른 사람이 한 달 해야 할 고민을 10분 만에도 풀어낼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이 있어도 하나를 좁게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아빠의 전문성을 만들었고 누구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 아빠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란다. 셋째, 아빠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분들 위주로 함께 일을 한다. 아빠는 육아를 하면서 영감을 얻고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책과 강의에서 외쳐오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컨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빠의 이런 목소리에 무척 공감하는 분들도 많았다. 물론 이런 외침을 오래 지속해왔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는 행동을 꾸준히 하면서 지금같이 너를 위한 책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분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아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제안을 주시는 분들하고만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너와 시간을 오래 보내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인맥이 많아서 유리한 거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다. 아빠가 만약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 사업가분들과 일을 한다면 더 크고 많은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아빠의 이런 집들이 성격을 이해해주고 본인 역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술자리나 불필요한 미팅 자리를 안 만드는 분을 만나기는 어렵다. 인맥보다는 꾸준히 아빠의 육아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노출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술자리도 안 나가고 미팅도 잘 안 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맥을 쌓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니 인맥 덕분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아빠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분들하고만 주로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어서 오히려 인맥이 좁은 편에 가깝다. 아빠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설정해 두고 그렇게 사는 데 필요한 전략들을 하나씩 찾고 실험하면서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주고 아빠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분들이 나타나 계속해서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단기적 수익으로 끝나는 경우, 지분으로 받는 경우, 꾸준히 수익을 나누는 경우, 정해진 돈을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경우, 혹은 아빠가 역으로 투자하는 경우 등 정형화된 방식은 없지만 아빠는 지금 너와의 일상을 지키면서도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을 더 늘려가도 괜찮은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끝으로 이것만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있어서 너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게 아니라 너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지금 같은 능력을 개발했다는 것을 말이다. 백조 번 할아버지도 $40 주식으로 시작했다. 부자 되는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단다. 바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다. 아빠도 대학생 때 주식에 관심 가지면서부터 워렌 버핏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다. 그분의 이야기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수십 년째 다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보면 돈을 불리는 법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자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본질을 전파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 라고 한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워렌 버핏은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100조가 넘는 자산을 가진 워렌 버핏의 첫 투자는 11살 때부터 시작되었다. 38달러를 주고 산 주식을 40달러에 팔고 첫 수익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그 주식이 200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장기로 주식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너도 점점 더 알게 되겠지만 돈을 효율적으로 벌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복리의 힘이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개념이다. 처음 이자가 붙을 때는 돈이 불어나는 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을 초월해서 돈이 불어나는 효과를 만드는 게 바로 복리의 힘이다. 91세인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100조가 넘는 자산의 90% 이상이 65세 이후부터 복리에 의해 쌓인 자산이라고 하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면 워렌 버핏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돈 번 사람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사실 아빠도 너에게 지금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아빠가 처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급등할 것 같은 주식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거의 매번 잃었다. 또 비밀 정보를 얻었다는 친구의 추천을 통해서 주식을 샀다가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내가 선택했으니 남 탓도 못하고 소가리를 한 적이 여러 번이다. 주식책을 독파하며 기술 분석 같은 것을 배우니 주가 예측이 쉬워 보이는 착각에 빠져 시간과 비용도 많이 날렸다. 그러다 심리를 배제한다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최고의 투자 규칙을 발견하겠다고 강의를 듣기도 했다. 너무 한심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분들도 비슷한 실수를 하면서 번번이 번 돈을 재테크로 크게 잃곤 하더구나. 운 좋게 단기 투자로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금방 돈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면서 흥분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주변에 자산을 불렸다는 투자 전문가와 인맥이 생기면 그들을 통해서 쉽게 돈 벌 기회가 생길 것 같은 기대감에 사치품에 눈이 먼저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한 방에 큰 돈을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도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그렇게 계속 좋은 정보를 쫓다가 단기 투자로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돈을 걸었다가 번 돈 이상을 잃었다는 소식은 한참 뒤에 들려오곤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익을 얻을 때는 부풀려서 자랑을 하지만 잃을 때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들 단기 투자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빠가 단기 투자만 고집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면 그들 역시 장기 투자가 좋다는 것도 알겠고 복리가 큰 돈을 벌어다 준다는 이야기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 일주일, 한 달 안에 초대박을 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장기 투자를 선뜻 선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고집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단기 투자로 시간과 비용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날려보고 치열하게 마음고생을 해보다 욕심을 내려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 너는 단기 투자로 돈 벌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과 손해를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단기 투자로 돈 버는 방식으로는 오래 즐기면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인지했으면 좋겠다. 설령 주변에 단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거라. 아빠도 그렇게 돈 벌었다는 전문가를 여러 명 만나봤지만 그 방식으로 끝까지 자기 이름을 걸고 오래 가는 사람을 보기는 어려웠다.
단기간에 반짝 돈 벌었다고 하는 공식들은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변화 속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시퍼런 칼날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워렌 버핏은 어릴 때부터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좋은 주식을 계속 사모으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다. 그렇게 모인 주식들이 배당금을 주고 그것을 재투자하면서 복리로 돈이 불어나다 보니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아빠가 복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가도 결국엔 무시 못할 거대한 자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높은 연봉을 받지 않더라도 적은 돈부터 습관적으로 좋은 주식을 사모으면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복리는 평등의 다른 말이라고 느껴진다.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복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의 가치는 오직 시간이 지나서만 확인할 수 있다. 시작하는 순간에 그 가치를 온전히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아빠가 이렇게 장기 투자를 강조해도 네가 그 가치를 아빠가 느끼는 만큼 위대하게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빠 역시 장기 투자로 나름 수익을 만든 경험이 있지만 그것이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부를 가져왔다고 말할 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너에게 장기 투자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글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네가 단기 투자의 마음이 너무 끌린다면 실제로 관련 공부도 하고 크고 적은 돈을 벌고 잃어보는 경험도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단기 투자로 돈을 잃어보라는 말인가요? 맞다. 물론 일부러 까먹을 필요는 없고 일부러 단기 투자를 선택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 투자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러면서도 벌었던 돈을 한 번에 다 잃기도 좋은지 일부라도 경험하면 장기 투자의 가치를 좀 더 잘 알게 될 거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시행착오 없이 장기 투자의 가치를 체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주변에서 단기 투자와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한 방에 크게 벌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너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 주식 보유로 인해서 1000%대 수익을 보는 경우를 네가 최대한 어릴 때 경험해주고 싶어서 네 이름으로 이미 복리 투자를 하고 있다. 딱 한 번만 이런 경험을 하면 애쓰지 않고도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 거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나요? 이쯤 되면 네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았다. 앞서 살짝 이야기했지만 아빠는 네 이름으로 벌써 장기 투자를 시작했단다. 이번 챕터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더 나눠보기로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구나. 시간을 활용해서 복리로 돈을 벌어야 적은 돈으로도 여유를 부리면서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길 바란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단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뭔가 그럴듯한 말 같지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살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굳이 이 말을 안 믿고 살 필요가 없더구나. 그냥 그게 현실이 돼버리니까 말이다. 여기서 잠깐.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식의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사물, 사건들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 얼마만큼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스펙트럼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진다. 아빠가 얼마나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외부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네가 안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 아빠가 이런 인식을 가질 때까지는 꽤 오랜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다. 아빠는 세상이 정해주는 답에 대한 저항감과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로 20대 후반을 보냈다.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은 없으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라고 확신에 찬 듯 말하고 자신이 했던 말도 기억 못하는 무책임한 어른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그런 어른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 했고 다른 답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씩 보이는 게 있었다. 뭔가 엄청난 게 보였을 것 같지 않니? 그것은 바로 그들과 별다를 게 없는 나의 모습이었다. 아빠 역시 확신에 차서 무책임한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스스로 그 길을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할수록 마음에 그 길을 더 자주 떠올리고 있었다. 결국 아빠가 닮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사실은 그와 가장 연결이 되는 길이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며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실패와 가까워지는 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할수록 약간의 위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서로의 가장 밑바닥을 보이면서 헤어지게 된다. 자신이 극심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차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차별을 돌려주는 상태에 있곤 한다. 아빠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닭에서 달걀이 나오는 일이 진리이고 달걀에서 닭이 나오는 것도 진리다. 모두 연결되어 돌고 도는 세상에서 지금 벌어진 한 사건의 단면만 보고 모든 해석을 끝내고 감정적 반응을 해버리는 건 또다시 돌고 도는 고통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돌고 도는 고통에 씨앗을 뿌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변까지 괴롭히면서 그 씨앗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모두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그 반대로 생각하는 방식이다. 돌고 돌아 나에게 더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 나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긴다고 믿고 살며 반복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실제로 계속 그런 세상만 탄탄하게 구축하며 살아간다. 내가 너무 꼴보기 싫은 상태의 모습은 사실 나 자신이 꽁꽁 숨기고 싶은 스스로의 모습에 가깝다. 외면하고 감추고 싶어서 어두운 마음속에 꼭꼭 숨겨뒀는데 상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고 있으니 샘도 나고 억울해서 꼴보기가 싫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실은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솔직하지 않게 살수록 나 자신을 화나게 만들고 자신이 숨기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사람과 계속 크고 작은 사건들로 엮이게 된다. 나 자신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연결된 사람과 계속 트러블이 반복된다. 아빠는 각 계층에서 성공한 분들과 격없이 만나는데 그런 날엔 그분들의 힘든 이야기를 오래 듣다 오곤 한다. 그분들이 오랜 시간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중인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반짝이는 명품과 자극적인 게임과 술과 이성밖에 없는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아빠는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고객보다 사업가 자신을 먼저 즐겁게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해왔다. 이 말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하늘에 맡기라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과도 통한다. 스스로 즐거울 줄 알아야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런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고객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즐거워진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결과까지 자기가 무조건 완벽하게 매듭 지으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 그런 부담을 안고 살게 된다. 눈으로 보이는 단기 성과는 좋을지 몰라도 인생 전반으로 보자면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매번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일이 아니다. 당장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돌고 돌아 나에게 또 다른 형태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항상 불행하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은 네가 불러들인 결과다. 그런데 지금 네가 보는 현실이 최악 중에 최악이라면 기분이 너무나 더러울 것이다. 난 이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 돌고 돌면서 네가 부른 현실이 너에게 돌아오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네가 정말로 원했던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면 그 세상은 지금 어느 반환점을 돌아 너에게 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 세상은 네가 생각했던 것과 모습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는 중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네 인생이 최악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순간 네가 기대하던 세상은 너를 향해 오던 길을 멈추고 지금 네가 부른 또 다른 최악의 현실이 다가올 준비를 한다. 그렇게 네가 반복해서 불러들인 결과들이 쌓여서 네 앞에 더 자주 나타나게 만든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돌고 돈다. 지금 말한 이야기를 온전히 다 믿지 않아도 괜찮다. 아빠 역시 책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로 살면서 실험을 해보았다. 사실 그런 말에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빠가 20대 후반에 맞이한 현실은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아빠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빠는 매일 너와 유치원에 가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잠이 들고 원할 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현실을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다. 아빠 주변에는 서로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소중한 인연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분들 역시 아빠처럼 출퇴근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고객을 선택하면서 돈을 버는 삶을 꾸려가고 있다. 너는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다. 네가 없을 때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혼 이후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빠를 믿지 못하면 꼭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할 정도다. 아빠와 엄마에겐 이게 현실이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세상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믿고 사는 게 바로 이 비현실적인 현실에서 살게 된 강력한 원인이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빠가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부분들은 세상이 전부 연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실험에서부터 시작된 게 큰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 아빠와 엄마에게 연결되어 세상에 와주어서 고맙다 아들아. 인맥은 쫓아다닌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빠가 지금 사람들과 거의 약속을 잡지 않고 너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단계에 올 수 있었던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빠가 오랜 시간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기대 같은 게 낮아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운이 좋게도 아빠가 잘 되길 바라는 분들 덕분에 어린 나이에 아빠가 만나기 어려운 성공하고 유명한 사업가, 연예인,
강사분들도 많이 만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솔직히 고백하면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과 친해지면 뭐라도 득이 될 거라는 욕심이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아빠를 불러주고 또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하면 그 인연을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무리하게 약속을 잡기도 했었다. 당연히 아빠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새로운 분야의 인맥을 빠르게 늘려가기에 유리한 환경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빠는 그런 시간에 조금씩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은 우선 아빠에게 원인이 있다. 왜냐하면 혼자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모든 면에서 아빠의 기대치를 충족해야 하는 의무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사석에서는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의 배신감이 든 게 사실이었다. 정의롭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딩을 하고 유명세를 얻었지만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볼 때마다 조금씩 그런 자리들이 불편해졌다. 나중에는 멀쩡한 사람도 선입감을 품고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아빠는 유명인과 인맥을 쌓는 것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둘째,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주면 좋겠다. 사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좋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주변이 자신을 당연히 도와야 하고 자신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 분들의 성공 이야기는 화려하지만 주변에 덕은 없고 자신이 혼자 잘나서 잘된 것만 강조된다. 아빠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감을 얻기보다는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관계를 유지해봤자 굳이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이 역시 아빠가 포용력이 조금 더 있었다면 더 잘 받아들였을 테지만 그런 불편한 자리에서 멀쩡한 얼굴로 있는 게 아빠는 더 힘들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아도 찜찜한 일이 생길 것이고 도움을 줘도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거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 셋째,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연결되는 소중한 인연이 계속 나타났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조용하게 실력을 키우고 돈을 벌고 기업을 키우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존재한다. 아빠도 사람을 안 만나고 묵묵히 콘텐츠를 만들고 실력을 키우고 있으니 비슷한 성향인 분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연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런 분들은 당장 일을 크게 벌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지도 않았고 그저 오래 알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 같이 조인해 보자고 편안하게 제안을 주는 시기였다. 아빠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배려를 해주시다 보니 굳이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아빠가 잘하는 콘텐츠 관련 업무만 처리하면 같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인맥을 쌓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보니 아빠는 마음 편하게 너와 시간을 오래 보내고 있는 거란다. 그래도 가끔은 긴장감을 주는 선배 사업가분을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빠가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말하는 주문이 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 사람이다. 화려한 과거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서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해보고 가까워지면서 인간적인 모습도 보고 하니 결국 그들도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아빠도 모르게 하고 있더구나. 그래서 이 말을 중얼거리면
어려운 분과의 자리에서 긴장이 좀 덜 되고 만남의 시간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곤 했다. 여기서 하나 더 좋은 마법 같은 주문이 있다. 만나도 내가 밥 사면 되고 도움 안 받고 내가 도움 주면 된다. 은사님이 알려주신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당당하게 아빠가 할 말을 하게 되고 비위 맞추느라 애쓰지 않게 되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고 긴장하지 않는다고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었지만 어차피 매번 긴장한 상태로는 아빠도 오래 인연을 이어가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선택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밥은 몰래 화장실 가면서 아빠가 결제하니 마음의 빚도 덜하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도 최대한 원래 아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편하게 오래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되더구나. 불필요한 술자리, 접대, 모임을 지속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인연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자유도는 높아졌고 아빠와 결이 잘 맞고 비슷한 성향의 분들과 프로젝트를 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맥을 만들고 불편한데 억지로 쫓아다니면서 인맥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 그 방식으로만 돈을 벌 수 있거나 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익숙해진다.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끌려다니듯이 인맥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인맥이 아니다. 혹시 술자리와 무리한 약속을 통해서만 인맥을 이어가는 게 힘들 때 자책하기보다는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인맥을 이어가는 길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떠올렸으면 좋겠구나. 끊어지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면서 무리하게 이어가는 인맥은 애초에 미련 없이 끊어버리면 그 자리를 좀 더 편하게 이어갈 인맥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도 언젠가 네가 경험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